안녕하세요. 동사쌤입니다. 1% 영문법.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설명드렸던 1% 영문법 요약에 대한 저의 간단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기본 전치사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1% 요약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제 동영상을 전부 다 시청하신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실제로 영문법이 A4 한 장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는 걸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영문법 요약의 1번이 영문법 사각형이고요, 2번이 동호 공식, 3번이 주절 공식, 4번이 해석 단위 공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하원칙 원리, 이렇게 되죠. 1번 영문법 사각형은 영어 문법의 정말 기초고요. 기능어인 관사 그리고 조동사는 꼭 암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를 도와주는 보어이고 부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보어인데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게 영문법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어 공식에서의 그 동어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영문법과 제가 말씀드리는 영문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오류이고 잘못된 것이고 주어, 동어, 목적어, 보어로 칭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절 공식은 주어하고 시간이 쌍을 이루고 동사와 나머가 쌍을 이룬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나머는 목적어 또는 보호인데 미지수 치환 원리를 활용해서 그냥 나머라고 공통으로 쓰자, 이렇게 됐었죠. 해석 단위 공식 정리해 드렸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논리적인 시일치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하원칙 원리, 특히 육하원칙 원리 심화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드린 걸 꼭 영어 공부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배울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1% 영문법 요약본이 실제로 영문법의 거의 전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영어 공부하실 때에는 가능한 문법 문제를 푸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영어 문장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해석하고 많이 읽고 쓰고 해서 정상적인 영어 문장에 많이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시험 볼 때 그때 영어 문법 몇 개, 특히 수능 영어는 한 문제만 나오니까요, 그 한 문제 그냥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다형이니까 정답 개수 가장 작은 번호, 본인의 정답수에서 가장 작은 정답수의 번호로 그냥 찍으면 됩니다. 문법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문법과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문법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어느 문법 설명을 선택해야 할지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의 BCD라는 말이 있습니다. BCD, Birth, Choice, Death. 탄생, 선택, 죽음. 그래서 생사 중간에 인생은 그냥 선택입니다. 인생은 자기 책임하에 본인이 선택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거죠. 어떤 영문법 설명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설명이 좀 영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했던 거고요. 생각보다 동영상 업로드한 수가 많아서 최근에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청취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다 듣진 않으셔도 되고 조회수가 가장 많은 한 4-5개 정도의 동영상만 골라서 들으셔도 충분히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동영상 업로드와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문법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영어의 근본 원리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인류의 공동 유산이고 자산이니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 영문법 근본 원리를 누군가가 저는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14세기 말에 창제하시고 반포를 해주셔서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반포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영어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불규칙 과거 동어, 과거 분사와 규칙 동어, 규칙 과거 분사가 있는데 원시 영어 단계에서는 단어가 각각 다 있는데 근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규칙으로 바뀌거든요. 아마 그때 누군가가 이 규칙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공부, 영어 교육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대학의 영어 교수들이 계시고 수많은 초중고의 영어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영문법 교육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능 영어에도 오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한 선생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얘기해 주시는 분이 수십 년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걸 한두 개 정도만 해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다음 회차 혹은 다다음 동영상에서 최근에 수능 영어로 오류를 지적하면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된 수능 영어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수능 영어의 오류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1% 영문법 요약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짜증도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고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투하시고요. 영어 공부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조금씩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사쌤이었습니다.